요즘 온라인 불륜 트렌드는 오프라인 불륜보다 더 빠르게 관계가 진전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경계선이 모호해서 불륜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 온라인 불륜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불륜 트렌드에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 DM으로 시작되는 불륜인데요. 좋아요나 아니면은 댓글들을 남겨서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한 댓글이나 좋아요 등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요. 이상하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인스타에 좋아요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거나 댓글을 유난스럽게 남기는 사람이 있을 때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순간을 누구든 느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 이 DM으로 시작되는 외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심 좋아요가 반복되면서 정서적인 교감이 형성되는데요. 특히 일상적인 스토리를 공유하게 되고 짧은 댓글들로 빠르게 정서적인 연결감이 형성됩니다. 외로운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불륜이 되는 거죠. 외로운 남성, 여성 모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서적 외도로 시작해서 만남이 이어지고 실제 외도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륜 트렌드는요. 밴드, 카페, 커뮤니티 기반의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거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등산, 풋살, 골프라든지 또는 탁구, 마라톤, 캠핑 관련 등 많은 모임들이 형성돼서 온라인 만남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접점이 생기고 이게 외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취미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빠르게 정서적으로 친밀해집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는 늦게 눈치를 채게 되고요. 정서적으로는 너무 친밀해져 있는 상태로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외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메시지 앱과 채팅 기반의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관련 핑계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개인 일상생활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서적 친밀도를 높여가게 되고 일상을 자꾸 공유하게 됨으로 해서 정서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외도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들키기 어렵고 관계가 깊어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외도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거의 이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방에서 둘이만 아는 어떤 긴밀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잘 이해 못하지만 날 이해해주는 공감이 많아지는 형태에서 개인 대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 개인 대화가 결국은 만남을 만들고 그 만남을 통해 외도로 발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기반으로 하는 익명 불륜입니다. 익명이라서 진입장벽이 낮고 외도를 위한 오픈 채팅방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지금은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불륜인데요. 심심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익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를 오픈하기가 좋고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 하에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깊이 있게 주고받다가 익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게 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됨으로 해서 외도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서로 간에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타지가 훨씬 깊고 서로의 이상형이라는 착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온라인 불륜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틱톡이라든지 릴스라든지 숏폼 기반의 온라인 외도를 들 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감정의 폭이 높아지고 서로 댓글을 주고받다가 그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그 안에서 외도로 발전하는 형태인데요. 알고리즘이 유사 인물이나 유사 영상을 추천해 줌으로 해서 서로 감정적인 외도가 깊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형태이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보다 온라인 내에서 정서적인 불륜으로 발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게임 기반의 온라인 외도인데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모바일 RPG라든지 마피아 게임 등 게임 안에서 협력하면서 감정 교류를 하게 되고요. 음성 채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카톡으로 발전하고 그 카톡이 이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게임 안의 파트너라는 것이 굉장한 친밀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 관계보다 더 깊어지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하고요. 중독적이라 끊기 어렵고 밤새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굉장히 정서적인 깊이를 깊게 그리고 게임 안에서의 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그 사람을 이상화하기에 급급한 그런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일곱 번째는 AI, 챗봇 등과 정서적인 외도를 하는 경우인데요. 신기하죠? 하지만 예전에 영화 속에서 AI와 사랑에 빠진 그런 영화가 있었을 만큼 챗봇들과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채워가면서 정서적으로 그곳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챗 GPT가 여자친구보다 위로를 잘해주기 때문이라는 그런 농담이 돌 정도로 그 정도로 AI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AI와 사랑에 빠졌을 때 심리적으로 배우자보다 나를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AI의 감정 의존을 많이 함으로 해서 배우자와 하고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신개념 외도로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륜이 빠르게 깊어지는 이유를 제가 좀 짚어드릴 텐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키기 어렵고 모호합니다. 삭제가 쉽고 전화나 문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정서적 연결이 쉽고 감정적 몰입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보다는 인정과 칭찬을 더 많이 받고 깊이 있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네 번째,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이건 불륜이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만난 적 없으니까 그냥 톡 친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뭐 하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매우 빠릅니다. 이처럼 온라인 불륜은 빠르고 쉽고 잡기가 어렵고 스스로도 불륜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륜으로 문제를 삼거나 정리를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나지 않고 그냥 정서적으로 외도를 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 외도만으로도 가정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나누어야 될 것과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는 이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배우자하고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은 육체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정서적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불륜 이대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서 감정 채팅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일상을 주고받은 얘기가 있고 고민을 상담하다가 사랑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칭찬과 격려를 교환하면서 서로 간에 정서적 친밀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톡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오픈 채팅은 결국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불륜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직장에서 메신저로 자주 주고받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개인적인 카톡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잦아지다 보면 결국은 육체적 외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의 외도의 방식은 처음에 시작은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정서적인 외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정서적인 외도
외도가 생기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관계 속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외면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부부 상담을 받거나 개인의 결핍을 위한 자기 분석,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서적 외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조금 잘 체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서적 외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미리 육체적 외도까지 가기 전에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부부간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